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킬백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백 모형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학교가 있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죠?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단위학교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학교는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땡땡 초등학교, 땡땡 중학교, 땡땡 고등학교처럼 각각 하나의 한 단위의 학교를 의미합니다.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을 가지고 단위 학교마다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단위 학교마다 교사 수도 다르고 지역의 특성도 다르고 학생들의 특성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 특성들에 맞춰서 교사가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는 모형이 바로 스킬백 모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는 모형입니다. 학교 상황을 분석하여서 교육과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학교의 상황을 단위 학교마다 각각 다른 학교의 상황을 분석해서, 여기서 말하는 분석은 교사가 분석을 합니다. 교사가 학교에 와서 학교의 상황을 보고, 이 학교에는 교육과정을 이렇게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고 분석을 처음 합니다. 첫 번째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분석한 학교의 상황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결정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교육 목표를 결정하고, 이렇게 분석된 학교에는 이런 목표가 필요하겠어 라고 그 다음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고 완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료는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순서, 어느 단계에서도 시작이 가능하다. 스킬백 모형, 스킬이 기술이라는 의미, 백이 돌아온다. 첫 번째 이렇게 모형이 있는데 이게 꼭 순서대로 갈 필요 없이 교사가 이 학교 상황을 분석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면 여기서부터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할 수 있고, 어느 순서 어느 단계에서도 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표 모형과 차이를 둔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 모형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모형을 의미합니다. 타일러가 말했던 목표 모형인데, 쉽게 말해서 수업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 학생들과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재구성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어느 순서 어느 단계에서도 시작이 가능하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순서 어느 단계에서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업의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학교 상황을 분석하는데, 학교 상황을 분석할 때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체육교사가 있습니다. 체육교사가 어천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교사는 먼저 학교의 상황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내적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요인은 학생의 능력, 학교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학생의 능력, 학교 시설, 교사의 가치관, 그리고 외적 요인은 학부모의 기대감과 지역사회의 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체육교사가 이 학교를 분석할 때 학생의 능력, 학생들이 이 체육교사가 수영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수영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학교에 수영장은 있는지, 혹은 수영장이 없으면 근처 바닷가에서 현장 체험 학습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적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 외적 요인으로는 학부모의 기대감입니다. 체육교사는 이제 학부모들이 수영을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어촌에선 할 수 없는 마라톤이라던가 등산 이런 걸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학부모의 기대감을 보고 지역사회 여건도 보아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수영장을 지어줄 수 있는지, 혹은 수영장이 근처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이 끝나면 이제 교육 목표를 설정합니다. 교육 목표로는 체육교사는 자유형을 1000m를 왕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학습을 설계하고 자료를 구비하고 아이들 인원수에 맞게 수영복을 구매해서 온다던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환경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해석과 실행입니다. 방금 체육교사가 자유형 1000m를 할 수 있다는 교육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실행 다음에는 바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학생 100명 중에 오직 30명만 자유형 1000m라는 학습 목표를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절반도 못 따라왔기 때문에 나의 교육 목표가 과했는지, 아니면 아이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 피드백 평가 재구성을 합니다.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앞선 과정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백 모형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백 모형의 장점으로는 단위 학교에 가장 적절한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 단위학교 실정에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교사의 역량으로 교사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가장 적절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단위학교가 평등하게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스킬백 모형을 실시하면. 그럼 반면에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킬백 모형의 단점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요구에 따라서 방향을 계속 정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위학교마다 방향성이 제각각 달라질 수도 있고, 또한 순서에 상관없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감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킬백 모형은 학교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사마다 제각각 자신만의 특성을 살려서 원격 수업을 하는 이 시대에 가장 맞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스킬백 모형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